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계속해서 가운데에 두고 지금 매수와 매도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느냐 아니면 매수세가 조금 더 힘을 발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지 또 다가오는 명절 기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코인에서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매 판매를 통해 소비 둔화가 확인되면서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우 지수를 봤을 때 5만 선 위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0.1%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우 지수는 천장을 뚫어내고 있지만 지금의 뉴욕 증시를 두고서는 상승장 이후에 조정 정체 국면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낙관론과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충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증시가 주춤할 때 크립토 시장으로 조금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소매 판매 어떤 결과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바이누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어젯밤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침 어제 내일의 코인에서 미국의 내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봤기 때문에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소매 판매 결과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 상승, 보합에 그쳤습니다. 이번 지표가 12월 연말 지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요. 연말 소비 모멘텀이 조금 빠르게 약화됐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GDP 상출에 반영되는 컨트롤 그룹의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둔화를 조금 확실하게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비 둔화 조짐에 따른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요. 올해 금리 경로가 기존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도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 예상치가 전날에는 17.2%였는데 하루 만에 21.7%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준의 통화 정책에 실제로 이렇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금리 인하를 조금은 앞당겨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바이누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밈코인 중에서 시바이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는 최근까지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긴 하락 국면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락의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 종료되어 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바이누는 저점을 찍고 조금 크게 반등하는 흐름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6일이었죠. 이날 하루에만 12%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다시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이날 세워놓은 장대 양봉의 절반 위의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도 영역을 벗어나서 중립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더 이상은 작은 매도세에 휘청이지 않고 조금은 안정감을 찾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또 강력하게 올릴 만한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래소로 유입되는 이 시바이누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매도 대기 물량으로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시바이누가 공포 구간에서 벗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이렇다 할 상승 동력도 없는 만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아쉽게도 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37% 하락하면서 현재는 다시 앞자리를 7에서 6으로 바꾼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여기에서 아직까지 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자를 탈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3.86%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일컬어지는 $2,000 위에서 움직이는 만큼 이더리움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XRP 2.37% 하락하면서 현재는 $1.4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3.65% 조금은 큰 폭의 하락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 크게 보이고 있는 하이퍼 리퀴드도 현재는 전일 대비해서 6% 넘게 하락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조금 밑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작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어느 쪽으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요소들은 지금 시점에 어떤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금일 내용은 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위험 자산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관관계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점검을 할 때다. 그래서 좀 그런 자료를 들고 왔고요. 일단은 뭐 2월달에 설날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짚어가고 간단하게 제가 좀 자료를 들고 왔으니까 좀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의 이 투자가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만큼 이 전에 우리가 조금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갈 수 있는 전략들 미리미리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워낙 시장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은 어떤 부분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금 짚어봐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죠. 제가 뭐 3, 4월달쯤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21% 정도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40%에서 50% 정도의 가능성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조금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겠죠. 계속해서 조금 동결적인 부분이 시사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도 약간은 부진한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앞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조를 파악하자라는 측면에서 내용들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들고 왔고 일단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현재 이제 우리 2월 크립토 시장 이제 코인 시장의 핵심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특징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 시장 그리고 국내 수급 역량 감소, 미국 금리 기대가 가격 결정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를 들고 왔는데 네. 이 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낸 거예요. 일단 누가 더 강하냐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이건 비트코인 중심입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으로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뒤틀리게 된 관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AI 관련 섹터들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이제 나스닥 시장으로 많이 몰렸다라는 해석이 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그 기업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었다. 그런 자금들이 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외면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을 이뤄내지만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좀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또 작년에는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나스닥 지수가 오르다가 방금 전에 오프닝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반대로 갈 가능성도 생기는 걸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지금 하락 나올 때 지금은 디커플링이 좋죠. 지금 하락이 나올 때 그 물량들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아직 혼조세 레인지 구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코인 크립토 시장의 부장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이제 뭐 나스닥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2배 이상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우리가 지켜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시겠지만 항상 언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지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고치 부근에서의 무언가에 조금 숨고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이라는 큰 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독자적으로 가기는 힘든 상황도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커플링이 어느 정도는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패턴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미국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말고도 또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미국 정부의 10년 채권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그게 금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아직까지 뭐 4%대를 넘고 있습니다. 4%대가 넘는다는 거는 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실물금리입니다. 실물금리도 1.8%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험 자산군들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좀 나스닥은 또 왜 올라가냐라는 또 역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좀 투자할 곳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집중 미국 쪽에 집중 자금이 들어와서 나스닥이 반등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뭐 위험 자산군들이 힘을 못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제 지금 긴축에서 좀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상승이 나올지 사실 뭐 상승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어디가 언제부터가 나올지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 거 좀 보니까 뭐 ETF 이런 거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줬지만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정신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마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여기 관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참고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여기를 참고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시장만 시선을 두고 있기보다는 멀리 시야를 내다보시면서 다방면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까지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 우리 시장이 이전보다도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왜 옛날과 이렇게 달라졌을까? 조금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전과는 조금 무언가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 더 반응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투자자분들 일반 좀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 좀 쉬웠다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제 호가창도 얇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좀 쉽게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 특히 이제 인내심 좋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아셔야 돼요. ETF라는 게 기관 자금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경쟁터가 커진다는 느낌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ETF 승인 나니까 내 건 올라갈 거야라는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기관들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어떻게 보시면 우리와 동지가 아닙니다. 또 서로가 이런 전쟁터, 투자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규제, 기관 자금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오면서 매크로적인 반응이 많이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결국의 시장은 누가 주도합니까? 기관들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면접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연준에 발표된 게 아니고요. 일단 예측 시장에서 이제 파생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확한 분들이 이제 예측 시장을 다루시는 분들의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큰 도움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예측 시장이 이전보다도 더 커져서 훨씬 여기에 대한 뭔가 신빙성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측 시장이 이런 현물 액티브 쪽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재단들이 뭐 이건 이제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시장 참여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단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가를 조작보다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기관들도 자금 들어왔고 그래서 좀 예측 시장이 커진 것 같은데 일단 본론 들어와서 일단 지금 현재 뭐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정도 금리가 인하될 경우는 20%고 지금 80%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언제 4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40에서 50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구조가 예전에 개인 중심에서 조금 기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매크로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조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제는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더 전통적인 금융권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안정성이 늘어났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안에서 폭발적인 시세까지 노리기에는 예전만은 못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적인 이슈에 영향 많이 받는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가 또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혹시 하나씩 나오게 되면 지금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지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I는 지금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참고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2%대가 그 목표가 2%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이 이제 4.6인가? 5.6에서 6.6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비 습관들이 좀 둔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고용 지표입니다. 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취직을 못하니까 돈을 못 쓰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보면 됐습니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며칠 정도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지 이 정도로만 좀 핵심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일단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조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차트에 나타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는 명절이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의 의사록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미국의 그 FOMC 그런 그쪽에서 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거라서 미국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시간으로 이제 18일 날 나옵니다. 회의록에서는 이번에 주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도 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좀 저도 한번 보고 이런 내용들을 또 제가 분석을 해서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이 내용보다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서 일단 뒤쪽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좀 간단히 만들었지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 여기서 이 내용은 없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소비 물가, 소비 판매 지수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또 그 뭐죠? 그 실업률, 실업률도 고용이. 실업률도 굉장히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오다가 제가 또 이거 좀 뉴스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신용인데, 이제 연준에서는 신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정크본드라든지 그리고 기타적인 이제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기업들 그런 내용들, 그 기업 신용 등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의 정쟁입니다. 이번에 2차 협상이 실패하면 이제 미국이 또 한 번 더 정쟁 그런 위험 리스크를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급하게 금리 인하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 유가와 이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좀 상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갑작스러운 그런 신용 등급 우리 경제 위험성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급하게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소매 판매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국 이런 이제 정쟁 이슈 이거를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대응 못 해버리면 갑작스러운 또 이렇게 좀 변동성 크게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정쟁 이야기 사실 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주제로 좀 정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만 놓고 보면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베어 플러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제 어센딩 트레인걸 같은 게 상승세기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시간상 제가 실시간 차트는 또 제가 좀 줄여서 여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앞전에 이제 79K 부근에서 사실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 이제 하락 2차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이제 하락 관점을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벤트 전에 상승되는 거는 이제 속임수 패턴이죠. 그냥 우리가 물량을 흡수하는 척을 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한 하늘색과 그런 이제 그 연한 하늘색깔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거 이제 또 리퀴리티 스윕이라고 해서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지표를 개발하신 분이 만든 지표인데 제가 이걸 따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가 털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의 이 구간에 아예 손절가가 털려버린 거죠. 그럼 결국에는 실망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 털린 구간 위에 보시면은 또 하늘 색깔로 이제 또 연한 하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테스트로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76K 선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방 안에서 받아보도록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